타인 이해찬한테 묻는 게 아니라 당 대표로서의 공인인 이해찬 대표한테 묻는 거잖아요. 공인으로서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공인으로서의 역할보다 너무 사인으로서의 본인의 인연들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죠. 40년지기 인간에 대한 도리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공감을 하긴 했습니다. 아마 이제 잘못하시긴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당시 기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충분히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라고 보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지만 그 시점도 사실상 좀 아쉽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 또 하루 이틀 지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역대 정당 대표 가운데 기자한테 대놓고 욕을 하고 견뎌내는 대표가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만큼 우리 지금 정치 환경이 대단히 권위주의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마취 효과가 있다. 그래도 별 문제 안 되고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언론이 만약에 지금 보수 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기자한테 그런 어떤 욕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이 언론 민주주의를 권력이 무시하고 탄압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반론과 비판에 직면했을 거예요. 제가 더 우려하는 건 그런 분위기조차 없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고소인의 기자회견 이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수석 대변인을 통한 대리 사과로 논란이 됐는데요. 대변인을 통한 대리 사과로 논란이 됐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당 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서울시가 나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면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엔 선을 그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의혹 등 과거 성비위 사건 땐 특위까지 설치해 조사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낙연 의원도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등 떠밀리듯 진정성 없이 사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에 못 견뎌서 영혼 없이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서 또다시 2차 가해적인 그런 행동이 나온 점. 제가 이제 민주당 정부 들어와서 보면 뭐 이번 일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단 잘못을 지적을 하면 별로 인정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인정이 없으니 사과가 없고, 사과가 없으니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사소한 거든 뭐든 청와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뭘 보도하면 이걸 다 반박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될 텐데 지금